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하는 보시사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요 총 10개의 천간을 한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각각 천간이 뭘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희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세력은 좀 적응이 되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주에서 일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은 양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물상으로 표현하면은 큰 나무를 뜻해요. 이게 계절로는 초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초봄은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봄이 이제 막 꽃도 피어나려고 하고 나무의 가지들에도 조금 생기가 돌고 요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무언가가 시작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를 공부하고 싶어하고 뭘 배워보고 싶어하고 이런 호기심들이 정말 많고 또 여러 방면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간목들은 늘 바빠요. 네, 그리고 무언가를 성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발전하려고 해요. 왜요? 큰 나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나무가 옆으로 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루터기처럼 보살피고 리더십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나무에 와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가 잘려지면 밑둥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목에 대한 일간들은 대부분 사람을 약간 감싸고 안쓰러워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더불어 나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기질이 있어서 이게 자존심과 명예 욕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간목이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나무에 아쉬운 약점이 하나 있다면 큰 바람이나 모진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우리가 비유했을 때 부러질 수 있어요. 이게 풀 같은 경우는 누울 수가 있는데 나무는 그 어려움 앞에 그만 부러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들은 무엇보다 어려움을 좀 잘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음의 목이에요. 아까 간목이 양의 목이었으면 을목은 음의 목인데 음의 목은 물상으로 표현하면 덩쿨이에요. 즉 옆으로 무언가가 퍼지며 감싸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완연한 봄의 기운에 해당하죠. 근데 이 덩쿨을 생각해보면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물체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덩쿨은 이것을 타고 넘어가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싸고 돌보는 이 풀의 기운이 굉장히 섬세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인본주의에서 올라가야 되고 뭐 아니면 도구 약간 이런 기질이 있지만 반대로 을목의 일간들은 어떤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슴은 아프지만 쳐내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을목들은 간목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등락의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상관없고 어쨌든 이 을목과 간목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지혜 속에서 좀 원활한 어떤 집단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을목들은 말과 글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언론이나 이런 변호사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신 편이죠. 아까 그 간목은 정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을목도 많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양의 화에 해당해요. 물상으로는 태양에 해당합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태양인데 초여름의 계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명랑하고 밝고 화끈하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털고 가는 게 이제 보통 병화의 기질에 해당해요. 그래서 저는 병화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화가 정말 모두의 용신이다, 모두의 키다 라고 할 수 정도로 병화들을 다 좋아했었어요. 그만큼 병화는 인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인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는 예의, 예절에 해당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병화들은 굉장히 깍듯하고 또 어떤 선배 후배에게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특유의 낙천 때문에 선배에게도 좀 밝게 잘 지낼 수 있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병화도 아까 간목처럼 무언가를 도전하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병화에 너무 좋은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력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이번에 정화입니다. 음의 화에 해당하고요. 물상으로는 촛불이에요.
근데 아까 병화가 좀 태양이었는데 나도 태양이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촛불 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정전이 났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피워야 되는 건 촛불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음해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촛불의 물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온화한 느낌을 가져가고, 아까 그 예의가 정화에서는 젠틀함의 예의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촛불이다 보니까 주변을 챙기고 주변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단에 있든지 이 정화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아마 병화 같은 경우는 딱 튄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정화는 저 사람의 일간이 뭘까 할 때 잘 적응하고 있다면 보통 정화나 약간 수일간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촛불이지만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유 내강입니다. 절대로 정화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화들을 정말 강인하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무토예요. 양의 토에 해당하고 넓은 땅, 대지의 주인이 되죠. 계절로는 느디어름에 해당합니다. 근데 당연히 넓은 땅의 대지의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포용하는 힘과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토들은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공사가 다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들은 소유십의 리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 땅에서 피어나는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소유십을 갖고 있는 리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토는 힘이 좋아요. 에너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왜냐면 넓은 땅을 다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무토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기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이 땅은 내 법으로만 돌아간다, 내 법칙이 있다 라기 때문에 고집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만큼 넓은 스케일의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시원시원하게 좀 이해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기토예요. 음해토입니다. 바로 제가 이 음해토에 해당하고, 물상으로는 마당인데 이 마당도 약간 촉촉한 마당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에 해당해요. 계절로는 초가을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당, 정원 같은 경우는 내 소유잖아요, 이것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마당의 문을 열어주는 건 결국엔 내가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토들은 전체적으로 내 사람, 내 가족, 패밀리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토들의 옛날부터 조폭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들끼리 약간 우리 식구 아이가 약간 이런 소규모의 어떤 공동체의 힘을 좀 지향하고 있는 게 기토입니다. 동시에 기토는 안정적이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먼저 침묵을 좀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토들은 좀 뭐랄까, 좀 흐름을 좀 관찰하고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기토들은 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토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바로 반응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일단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게 기토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당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 마당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당과 밖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기토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과 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기토들한테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다가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당의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 마당에 뭐 심어요? 뭐 깻잎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작지만 알찬 실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토들은 제법 어떤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사귀어도 이 사람들과의 굉장히 실용적이고 되게 필요한 어떤 관계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경금은 양의 금의 주인이에요. 즉 큰 작두와 큰 바위의 주인이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작두와 바위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깔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작두나 바위 같은 경우는 탁 자르거나 팍 쪼개거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서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금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이러 했었는데요. 아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금들에게는 어떤 앞에 이유를 길게 붙이지 마시고 어떤 결과로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금들은 어떤 주변이나 어떤 환경들을 깨끗하게 해나갈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주관과 내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조금의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스트레스를 좀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더 잘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경금들은 어떤 기준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흘러갈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자, 다음은 신금입니다. 신금은 음의 금이에요. 바늘과 금속같이 날카롭고 디테일한 어떤 보석같이 섬세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계절로는 늦가을에 해당합니다. 이 신자가 매우 신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뾰족한 창과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고 제가 날카롭다 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동시에 잔소리와 짜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신금일간들은 요 잔소리와 짜증을 조금 줄이시면 좋아요. 잔소리나 짜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그러라 그래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디테일과 예민의 끝판왕인데 신금은 활인업에 진짜 많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디테일과 예민과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신금 중에는 츤데레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자꾸 안 예쁘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 고맙고 내 마음은 너무 미안한데 자꾸 툴툴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하고 우리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되지. 약간 화내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게 보통 신금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신금들은 내가 무언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사랑해주는 거를 그렇게 티를 잘 안 내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츤츤거리면 툭 무심하게 준다거나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임수입니다. 임수는 양의 수에 해당하고요. 물상으로는 바다의 주인이에요. 계절로는 초겨울에 해당합니다. 바다의 주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대범하겠어요. 바다는 겁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원시원하고 포용력도 좋고 왜냐하면 바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래사장도 바다에 포함이고 이 물속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수는 약간 창의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들도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 일간들은 감각이 되게 좋아요. 감각이 어떤 센서티브한 부분도 있고 영적인 감각도 같이 수 일간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촉이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물 속은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다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 일간들은 속내를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나랑 너무 잘 지내고 나랑 너무 친한데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또 반대로 임수 일간들도 남에게 내 속을 다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임수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임수들은 의리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임수는 은은한 도화를 갖고 있어요. 약간 뽐내기도 좀 좋아하시고 어디 있어도 좀 잘 보이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기질을 은근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에 해당합니다. 개수는 음의 수에 해당해요. 물상으로는 수증기처럼 뿌연 어떤 미스트를 뜻해요. 계절로는 늦겨울입니다. 우리 미스트다 보니까 땅을 한 번에 적실 수 있어요. 수증기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특유의 속도가 있어요. 나만의 속도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들은 전체적으로 좀 여리기도 하고 어떤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개수들의 시간과 어떤 속도를 좀 존중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개수들은 한국의 좀 일반 조직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한국이 이제 까라면 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려워하는 편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느린 만큼 자기의 속도가 있는 만큼 굉장히 유연하고 어딘가를 결국엔 다 적시고 말아요. 그만큼 내가 어떤 부분, 어떤 조직에 있어도 젖어 들어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수는 동시에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개수는 이렇다고도 해요. 자기가 느리단 걸 알고 있고 자기가 여리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같이 있을 때 1대1의 관계들로 어떤 의존성의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개수일간들이 나를 자꾸 찾는다라고 하면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개수는 약간 우울감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수라는 게 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수는 정서적인 측면에 어떤 질병
질병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들이나 임수들은 전체적으로 이 감정선이 조금 예민하거나 좀 섬세할 수 있으니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까먹으셨다면 여기 일주에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첨간자를 써서 일에 해당하는 위에 있는 칸을 일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앞에 것들을 우리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번외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지의 12동물들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빠르게 준비해 볼게요. 요 안에서 뭐 역마, 너 역마살 있어, 뭐 너 도화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지지의 12동물을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보시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